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곳에서 시작돼요. 이 요양원처럼요. 이것은 50년을 기다린 한 남자와 50년을 잊지 못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973년 10월 15일 비 오던 버스 정거장에서 만난 두 청춘. 우산 하나를 나눴던 그 오후가 그들의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부모의 반대, 가난, 시대에 거역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이후 50년,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마음은 절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가을의 어느 오후 요양원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남은 생의 마지막 가을,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경주의 작은 시골, 단풍이 한창 물드는 11월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나무들은 마지막 가을을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이 요양원에는 지금 65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누군가에겐 엄마였고, 아빠였고,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혼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인공은 윤정희 씨, 72세.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계세요. 정희 씨가 요양원에 오게 된 이유는 특별하지 않아요. 많은 노인분들처럼 남편분이 5년 전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바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신 거죠. 딸분은 1년에 두세 번 방문하세요. 손주들은 시험 기간에만 와요.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안 왔어요. 혼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희 씨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의 날을 조용히,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침대 옆에 팔찌 시계를 들었을 때 남편분이 선물해 주셨던 생각이 드는 아침. 그 아침마다 정희 씨는 일어났어요. 창문을 연 후 요양원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풍경이 매일 같으면서도 조금씩 달랐어요. 오늘은 어제와 다른 햇살의 각도, 조금 더 떨어진 낙엽들, 계절이 스르르 흐르는 소리. 아침 7시쯤 복도를 천천히 걸어 식당으로 나갔어요. 요양사들은 정희 씨를 보면 인사했고 정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식당에서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국을 먹었어요. 밥은 조금만, 국은 거의 건져 먹으셨대요. 요양사들은 정희 할머니 입맛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9시 요양원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늘 같은 길로, 늘 같은 벤치에서, 늘 같은 방향으로. 벤치에 앉으면 정희 씨는 손에 든 사진첩을 폈어요. 낡은 사진첩.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채워진 시간의 기록. 그 안에는 남편분의 얼굴이 있었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있었고, 본인이 아직 젊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정희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으려는 듯이. 어떤 날은 눈물이 났어요. 어떤 날은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할머니들은 TV를 봤어요. 손자들 이야기를 했어요. 밥 때마다 뭘 먹을지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정희 씨는 달랐어요. 정희 씨는 그냥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물론 정희 씨는 자신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리움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빈자리를 가지고, 3년 365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그런데 그날 11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점심을 먹고 약을 받고 낮잠을 자려던 오후 3시쯤이었어요. 요양원 원무과의 스피커에서 공지사항이 울렸습니다.
새로 입소하시는 박인호 어르신을 따뜻하게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요양원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요. 누군가는 계속 들어오고 누군가는 조용히 떠나가는 그게 이곳의 법칙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정희 씨가 본 사람들의 이별은 몇 번이었을까요? 5번? 10번? 어느 순간부터는 헤어짐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입소자는 그냥 또 다른 주민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 반쯤 정희 씨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건 요양사 김선희와 그리고 낯선 할아버지였어요. 새로 입소하신 박인호 어르신. 키는 크지 않았어요. 흰 머리, 흰 수염.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모습. 검은 옷을 입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의 손이 떨렸어요. 그 눈빛이었습니다. 20대 때 자신을 바라던 그 눈빛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기억했던 그 눈빛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그 순간 정희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인호 어르신도 멈춰 섰어요. 정희 씨를 보자마자 마치 누군가를 찾던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갑자기 익숙한 얼굴을 마주친 것처럼 그렇게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움직임 없이, 다만 눈빛만 교차했습니다. 그것이 30초였는지 1분이었는지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요양사 김선희가 인호 어르신의 팔을 잡으면서 그 순간이 깨졌어요. 박 어르신, 먼저 방으로 가시어서 짐을 정리하시고 있으세요. 인호는 천천히 눈을 떼었어요. 하지만 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희 씨도 그 뒷모습을 따라봤어요. 복도 끝까지, 계단까지. 정희 씨의 마음은 복도 저쪽에 남아 있었어요. 그 눈빛, 어디서 본, 아니, 누구 눈빛. 정희 씨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50년 전 기억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인호? 그 이름을 입으로 꺼내는 순간 정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이름은 50년 동안 입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꿈속에서는 자주 불렀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1973년 가을, 비가 오던 오후, 학교 앞 버스 정거장, 검은 우산, 따뜻한 손길, 그 사람이 이곳에? 정희 씨의 가슴은 요란했어요. 마치 20대의 소녀처럼, 아니, 20대 때보다도 더. 다음 날 아침 정희 씨가 한 일은 요양원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박인호라는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그 눈빛을 확인하기 위해, 마치 꿈에서 깰 때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것처럼 정희 씨는 그 낯선 할아버지를 자꾸만 찾았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오후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3일 후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정희 씨는 요양원 도서실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인호 어르신, 창가 쪽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발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소파 맞은편에 앉았을 때 인호 어르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를 보자마자 손에 들던 수첩을 살짝 내려놨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하지만 정희 씨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물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혹시 저 아세요? 인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처럼 5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펼쳤어요. 당신의 이름을 묻기 전에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첩을 건넸을 때 정희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수첩의 한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펜으로 몇십 번이나 다시 쓴 듯 글씨가 진했어요. 윤정희. 그 글씨 옆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본 적 없는 사진. 20대의 정희 모습. 교복을 입고 있던 어쩌면 고등학교 때쯤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누군가가 몰래 찍었을 법한 아주 자연스러운 순간의 정희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내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이 수첩 속에. 인호는 눈을 감았어요. 마치 몇십 년의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려는 듯이. 혹시 당신은 나 기억하세요? 정희는 대답하는 대신 수첩을 계속 봤어요. 손가락이 천천히 글씨 위를 훑쳤습니다. 그 글씨가 언제 쓰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씨 밑에는 수십 개의 날짜가 써 있었어요. 1974년 10월 15일, 1984년 11월 2일, 1995년 9월 20일, 2005년 10월 12일, 2015년 11월 7일, 매년 10월, 11월에 쓰셨어요? 정희는 물었어요. 어렵게. 인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계절이 우리가 만난 계절이었잖아요. 매해 가을이 오면 당신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그래서 쓰곤 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마치 당신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정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으며 물었어요. 당신은 혹시 박인호, 인호 맞나요? 마치 확인이 필요한 것처럼, 마치 이 모든 게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박인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50년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20대의 그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기억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50년이 흘렀는데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 모습은 제 마음속에 언제나 20대 그대로였어요. 한순간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요양원 도서실에서 50년의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하나의 수첩으로 시작된 50년의 그리움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인호가 정희를 보며 말했어요. 혹시 당신 1973년 10월 15일을 기억하세요? 비가 오던 그 오후를 말입니다. 정희는 그 날짜를 듣는 순간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날짜를. 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우산을 받아들었을 때 몇 번을 말했었어요. 오늘 날짜 기억해달라고. 이날이 우리 시작이라고. 나는 그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50년 전에 그 오후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73년 10월 15일 늦가을의 오후. 경주 읍내 버스 정거장은 한산했어요. 학교가 끝난 시간이었는데도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 시골이었거든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날씨 예보를 본 사람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정희는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교과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는 부슬부슬 내렸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되어버렸어요.
정희는 우산이 없었어요. 보자기에 쌓인 책이 젖을까봐 가슴에 안고 있다가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검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정희를 덮어주는 우산. 정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본 게 바로 박인호였어요. 그때 박인호는 20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내 우산 너 가져. 괜찮아요. 오빠도. 나는 여기서 잠깐 있다가 차가 올 테니까. 너는 이 우산 가져가.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희 씨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시장에서, 교회에서, 산책을 할 때, 도서관에서 자꾸만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서로 찾아다니던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호는 정희에게 말했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할 건데 넌 여기서 나를 기다려줄래? 3년 후에 나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거고 그럼 넌 서울로 와.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정희는 그 말을 믿었어요. 네. 저는 오빠를 기다릴게요. 둘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인호의 편지는 항상 같은 말로 시작했어요. 정희야,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는 너 때문에 밥을 제때 먹지 못해. 너를 생각하느라. 정희의 편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1974년 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희 씨의 아버지가 인호를 불렀습니다. 박인호라고 들었네. 우리 딸과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인호가 대답했어요. 예, 저는 지금 서울에서 건설회사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하려고. 아버지는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네는 뭐 하는 집 아들인가? 저는 그다지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만. 그래, 그럼 우리 딸과는 안 될 일 같네.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으니까. 정희의 어머니도 나섰어요. 인호 씨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 정희를 맡길 수 없어요. 우리 딸의 미래를 망치면 안 되니까요. 정희한테서 떠나주세요. 정희의 행복을 위해서요. 정희를 위해서. 인호는 어쩔 수 없이 정희의 미래를 위해서 편지도 더 이상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인호는 마지막으로 한번 정희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너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야. 어쩌다가라도 다시 만날 때까지 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 편지는 어떻게 전달할지 몰라서 인호는 그걸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52년을 그 수첩과 함께 살았어요. 2년이 지나고 정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낳았어요.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만 남기고. 그리고 인호도 결혼했어요. 아버지의 강요였습니다. 넌 정희를 영원히 잊어야 해. 다른 여자를 만나야 해. 인호는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다른 여자와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인호 또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인호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15년 전. 그 이후로 인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혼자 속에서 인호는 정희를 그리워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오면서 인호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첫사랑, 정희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흘러나갔어요. 도서실에서 시작된 그 대화는 요양원의 모든 곳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침 산책길에, 식당에서, 정원의 벤치에서,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인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50년을 왜 그냥 놔두셨어요? 인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 너를 버렸다고. 아버지가 내 편지를 가지고 가서 태웠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뒤였고. 정희는 인호의 팔을 잡았어요. 인호 오빠? 그 남자, 너를 잘 대해줬나? 정희 씨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떠올라서였어요. 계절마다, 비 오는 날마다, 가을이 오면 자꾸만 당신이 생각났어요. 당신은 어디서 뭐하고 있나? 행복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인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나타났을 때 눈빛만 봐도 알았어요. 그건 누구도 못할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당신은 나를 50년을 기다렸던 거고, 나도 50년을 당신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만나야 했던 거예요. 이 시간에.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요. 오래전부터 50년을 기다리면서 두 사람은 그렇게 가을 정원에 안겨 있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인호 오빠, 혹시 내가 당신을 저버린 거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넌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 그런데 알았어요. 내가 진짜로 행복했던 건 당신을 기다릴 때였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였어요. 인호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우리 이제 남은 날만큼이라도 함께 걸을 수 있을까?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을게요. 당신의 손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인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희야, 내 할 말을 들어줄래? 50년을 기다리면서 생각했던 말들. 네, 들을게요. 인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 때문에 살아왔어. 그 시절에 너, 그때의 정의의 얼굴이 나를 지켜줬어. 내가 외로울 때, 절망할 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난 너를 떠올렸어. 그리고 견디었어. 50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너 때문이야.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직 눈물로만 그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전 당신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았어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손자를 봐도 항상 어딘가에 당신이 있었어요. 가을이 오면, 비가 오면, 버스 정거장을 지나가면 자꾸만 당신이 생각났어요. 정희야.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야 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50년이 걸렸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가을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그곳에서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붙어 다녔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보이세요? 항상 한 쌍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인호 어르신이 정희 씨 방 앞에 나타났어요. 정희야, 일어났어? 오늘도 산책 갈까?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대요. 두 사람은 요양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매일의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은 더욱 붉어졌고 낙엽은 더욱 많아졌어요. 정희 씨가 물었어요. 인호 오빠, 혹시 우리가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만난 거, 그건 기적이야. 어느 날 오후 정원의 벤치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옆에만 있으면 되는 그런 순간들. 인호는 정희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정희야, 고마워.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나도 고마워요. 그런데, 뭐, 우리가 정말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죠? 다시는? 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정희의 손을 더 꼭 잡았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11월 중순 요양원의 풍경은 완전히 겨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거의 떨어졌고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차가운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정희는 인호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인호는 웃음을 지었어요. 넌 왜 자꾸만 그렇게 물어? 나는 지금 행복해. 이게 제일 건강한 상태야. 너 옆에 있는 이 순간이. 어느 날 밤, 인호는 자신의 방에서 무언가를 끄적거리고 있었어요. 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정희에게.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정희야,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인호는 그 문장을 쓰면서도 정희 씨를 떠올렸을 거예요. 50년을 기다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날들, 두 사람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요양사들도 느낄 정도로 두 사람의 손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식당을 가든 복도를 지나가든. 정희가 말했어요. 인호 오빠,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죠? 인호는 정희 씨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서 남은 모든 주름을 읽으며 모든 시간을 느끼며 그래, 영원히.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약속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정희가 아침 산책을 위해 인호의 방을 노크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요양사를 불렀어요. 문을 열었을 때 인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새벽에 조용하게.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한 달 남짓을 함께하고 그 말만 계속 반복됐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인호에게는 연락할 가족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직 몇몇 친구들과 요양원 직원들, 그리고 정희만 있었어요. 정희는 그 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다만 인호의 관을 바라만 봤습니다. 인호 오빠, 다시는 안 돼?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장례식이 끝난 후 요양원 원장이 정희를 찾아왔어요. 정희 할머니, 박 어르신이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정희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윤정희에게. 정희는 침실로 돌아가서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펜으로 쓰인 손글씨. 비록 나이 든 손글씨였지만 정희 씨는 그 글씨를 알아봤어요. 50년 전 편지에서 본 그 글씨와 같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정희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면 나는 이미 떠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어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이번 생의 마지막 가을은 당신과 함께라 행복했습니다. 50년을 못 함께 했어도 마지막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들이었어. 너를 처음 봤을 때 비가 오던 그 오후처럼 너를 마지막으로 본 오늘도 따뜻했어. 그리고 다음 생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함께 걸을 수 있게. 그때까지 안녕, 정희야. 나의 첫사랑. 나의 영원한 사랑. 박인호가. 정희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편지 위에 글씨가 눈물로 번져가며 그 다음날 오후 정희 씨는 창가에 앉았어요. 그 창가는 요양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였어요. 단풍은 모두 져버렸고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차가운 12월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낙엽들이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희 씨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번엔 정말 놓지 않을게요. 다음 생에 또 만날 때까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첫 만남, 우리의 마지막 가을, 모든 것을. 그렇게 한 해의 가을이 저물어 갔습니다. 정희의 손에는 인호가 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인호의 마지막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윤정희, 당신은 나의 영혼입니다. 사랑은 때로 멀어지지만 진심은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양원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와 한 할아버지의 50년을 건넌 사랑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윤정희와 박인호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